사물이나 벽, 뭐 이런 그냥 공간을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응시하고 있다가 무슨 레이어에 겹치듯이 그런 한시 이미지들이 좀 겹쳐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분명하다, 막 클리어하고 분명하다기보다 약간 그 오브젝트 각자가 분위기나 뉘앙스의 느낌으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예, 물질성이 엄청 느껴지는 건 아닌데 그 존재감은 굉장히 컸어요. 그렇다고 제 환각이 저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환각을 느낀다는 사실을 이제 병원의 의사에게 말하면 제가 입원을 더 하게 될까 그런 부분이 걱정되긴 했지만 환각 자체에서 오는 무서운 불쾌감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환각 자체가 제 작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작업관이나 그림들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소재나 그런 생각할 기회를 줬고 그런 병증들이 제 미술 세계는 물론 약간 자아 성찰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제 그림 자체가 그때의 기억이나 이렇게 몸에 남아있는 심리적인 흔적들을 그림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 구체화시키는 거를 저는 이제 작가가 하는 정의라는 이제 테마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사회라는 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럼 사회를 국가로 좀 운유한다면 많은 사람과 여러 정보, 사물, 다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고 치면 그거를 관리하고 어떤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변수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 것에 있어서 손실이 나지 않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치적 이익이나 효율을 위해서 이제 분류하고 나누고 데이터화시키고 문서화시키고 그런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무조건 그게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런 효율을 위한 정의가 가질 수 있는 양면적인 모습 그거를 조명하면서 어떤 개인 이제 그거를 좀 더 심화시켜 작가가 뭔가를 정의할 때 다른 정의의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그러면서 좀 더 사회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사회에서 좀 조명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존재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계기를 줬다고 해야 되나요? 사회 진단을. 그 사회적 진단이 저에게 의사가 저를 진단하는 그런 당신의 병명이 뭐다, 증상이 뭐다, 병명 진단 코드가 뭐다 이런 걸 들었을 때 이것이 사회가 뭔가를 진단하는 거를 은유할 수 있구나, 예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싶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게 제 작업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제 사회적 진단이 비합리적이라기보다 너무 합리를 추구하면서 이제 양면성을 가지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진단의 대부분은 그 대상을 규격화하고 한계를 짓는 게 좀 피상적인 목적이거든요. 제 생각은 적어도 이제 대상이 또 불분명하다면 마치 어떤 불분명한 물질 겉면에 랩핑을 하듯이 이제 패키징하는 것이 사회가 가지는 정보화의 특징이라고 보는데, 작가가 하는 정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정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회가 뭔가를 정의하는 거랑은 다르게 좀 그 의미 확장, 존재 대상의 어떤 존재 확장의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계라기보다 래핑을 뜯는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장지를 뜯는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환각들을 그 그림으로 바꾸면서 이제 환각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면서 이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뭐 이게 사회가 가지는 정의를 뭐 전적으로 거부하고 제가 무슨 운동을 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다른 모습, 다른 작가가 하는 정의를 보여주면서 그냥 다른 모습을 그 정의의 다른, 그러니까 좀 더 그 사회적 정의를 좀 부정적이라고 비하하자면 좀 더 긍정적인 확장 가능성이 있는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작가의 작품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렇듯이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저도 무의식적인 의식의 흐름 같은 좀 진짜 좀 성의 없어 말로는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냥 그리게 되는 순간이 많고, 자동 기술적이고 오토그래프라고 하죠. 그런 느낌의 그 과정이 많고요. 색깔도 주로 이제 뭐 제 그림 구성하는 방식이나 제 그런 오브제들이 이제 환각이 제가 봤던 환각들에서 파생되었고, 그 환각의 전체적인 느낌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림도 비슷하게 반복 재현되고, 그러다 보니 저에게 이제 약간 그림 반복론이 좀 습관화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물감 색깔이나 쓰는 붓질, 어떤 물질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습관된 버릇들이 있어요. 쓰는 색도 자주 쓰고, 그리고 제 그림 스타일에서 뭐 크게 위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남은 색 찌꺼기들을 그냥 한때 모아서 쓰기도 하고, 그냥 전반적으로 막 그렇게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지는 않아요. 그거 되게 즉흥적으로 그리는 것 같아요. 예. 저 분명히 이제 변화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회화적인 성숙도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쌓여진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과거랑 비교해 보면 일단 이번 전시는 좀 더 구상적으로 밀도가 좀 강해진 느낌도 있고, 제스처들이 많이 줄은
느낌도 있는데 이게 뭐 화풍이 변했다기보다 저는 시기마다 그림이 좀 많이 바뀌고 막 드로잉도 동시에 하고 막 드로잉도 그림 페인팅이랑 되게 다르고 막 느낌이 다르고 이제 작가를 알고 보면은 일관성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느낌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거 작품들에 비해 막 뭔가 작품이 건강해졌다? 좀 마음이 편해 보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보다 좀 긴장을 가지고 고민하는 정지된 상태가 그림에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과거는 이제 좀 더 숨을 안 쉬고 계속 막 빨리빨리 달렸던 느낌이면 지금은 중간중간 고민하면서 그리고 고민하고 뭐 이랬던 흔적들이 제 기억엔 있어서 좀 더 그림 속에 정지된 순간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관람을 어떤 방법을 권유하거나 그런 태도를 가진 적도 없고 관람객들이 제 스테이트먼트를 다 읽고 그렇게 이해해 주기를 막 엄청 원하지도 않거든요. 뭔가 뭐 제가 정치적 올바름이나 어떤 페미니즘, 성소수자 이런 흐름에 들어간 작가는 아니지만 저 같은 식으로 소수자를 대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 작가가 또 한 명 더 있구나. 이런 존재 정도가 읽혀지면 좋을 것 같아요.